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썰전과 이진환TV 톡톡건강 합동방송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의사 출신 동아일 이진환 의학정비사입니다. 청자 여러분, 네네. 한 주일 동안 안녕히 잘 계셨습니까? 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오미크론. 아이고. 그런데다 하루에 5,000명.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하고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방송은 계속되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 참 면역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방송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제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요즘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온몸에 사실은 존재하는 유산균이지만 특히 오늘은 아주 독특한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장 유산균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그보다 약간 계급이 낮은 소장 유산균은. 오호, 계급이 낮다 그러면 이게 또 듣는 사람 긴장할 텐데, 우리 소장 유산균과 구강 유산균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장 유산균. 야, 뭐 여러분 소장이라니까 되게 좀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 대장이 소장 뭐죠, 이 선생님? 대장은 이제 소위 말해서 큰 창자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이고, 소장은 작은 창자죠. 작은 숫자. 이제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소장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면역 항상성 유지 및 질환 예방과 치료라는 약간은 좀 생경하실지도 모르는 제목입니다만은 간단히 말해서 소장에는 어떤 유산균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좋은 작용을 하는가.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우리 면역을 또 이렇게 또 정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이 좀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에 한번 제대로 소장 유산균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누구신가요?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의 의생명과학교실의 조미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 소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교수님은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가톨릭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다 하셨고요. 가톨릭 대학교 의과학연구소 류마티스 연구센터에서 연구 조교수로 출발하셔가지고 부교수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의생명과학교실의 교수로 계시고요. 해외 논문이 무려 291편이나 있고 특허 출전도 375건, 등록이 127건이나 되는 아주 활동적인 교수님입니다. 돈도 많이 드시겠어요. 이렇게 특허가 많으니.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죠? 어렵네. 약간요. 우리 쉽게 설명해 줄 거라 생각하고. 자, 소장 유산균부터 시작해 주시죠.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장 유산균에 대해서 락토바실러스라는 균 자체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잘 조절해주고 또 면역 기능을 항진시켜서 질환도 예방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준다는 데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4가지 목차인데요. 생체 내 면역 기능에 중요한 소장 유산균 락토바실러스가 어떻게 면역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두 번째는 이런 면역 조절하는 락토바실러스 균을 이용해서 염증이나 면역 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지, 세 번째는 난치 면역 질환에서 쓰고 있는 약물과도 같이 병용했을 때 보다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최근에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다들 걱정하실 텐데요. 저희 이제 난치 면역 질환을 연구할 때 바이러스 감염이 동반되면 훨씬 더 시비어한 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이럴 때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면역 항상성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차 하나당 4분 정도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소장 유산균 좀 생소한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보통은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장내 유산균 그리고 대장 유산균을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대장에 있는 균들은 이제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저희가 이제 아이 때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물려받은 균이 주로 이제 대장 유산균이고요. 락토바실러스는 이제 소장에서 주로 서식하면서 면역 세포를 컨트롤하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항진시키고 조절하는 균입니다. 그 중요한 그 유산균이 소장에 있는 거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피더스 뭐 이렇게 CF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장에 네, 사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근데 소장이 더 중요하군요. 락토하고 뭐 이렇게 나가면 락토 이제 바실러스. 소장이다 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거 많이 뵙던 분들인데. 네. 예. 그 파스테르 박사님과 메치니코 박사님은 사실 저희한테 요크루트로 더 친근하신 박사님들인데요. 네. 이미 수백 년 전에 유산균을 최초로 발견하고 또 그런 유산균이 이미 드시고 있는 그런 나라나 어떤 국가에서는 수명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다는 걸 처음 제시했던 과학자들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유산균에 어떻게 보면 시조의 역할을 하시는 두 분. 과학자분들이시고요. 또 의과대학에선 졸업할 때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요. 이 과학자분도 모든 질병은 사실 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벌써 기원 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분은 됐구나. 네. 그래서 장에는 사실은 장내세균이 사는 곳이고 우리 네. 몸 안에 존재하는 장내세균은 무려 1kg이 넘습니다. 면역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면역세포가 사실은 대장의 한 10%, 소장의 70%가 존재합니다. 소장에 더 집중돼 있네요. 예. 새로운 사실이네요. 진짜 소장이 가면 갈수록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이뮨 리스판스나 면역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소장의 면역세포가 전신의 면역 질환이나 면역 기능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의대를 다녔어도 모르고 이현 선생님은 또 전문의까지 하신데도 모르고 정말 우리가 참 반성이 돼야 됩니다.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소장 이런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건강한 우리 전신 건강에서 중요한 장기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에서는 주로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비피더스 균들이 주로 존재하고 소장에서는 락토바실러스균이 주로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장에서는 균이 작기는 하지만 이런 락토바실러스가 말씀드린 대로 면역세포의 70%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작다는 건 수량이 작다는 뜻인가요? 네, 양이 작다고 말씀드린 대장에 사실은 균은 더 훨씬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장에 서식하고 있는 균이 면역세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락토바실러스가 면역세포의 기능을 항진시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의 면역세포가 소장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귀에는 훨씬 얘네들이 많네요. 예. 그래서 소장 길이가 뭐 6m, 7m 정도 되는데요. 네. 피부 면적의 거의 200배에 달하고요. 몸 안에 어떤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사실 소장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네, 예. 면역세포가 70%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좀 우려스러우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소장균들을 잘 섭취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저 좋다고 그림에서 생각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소장이죠. 여기 맞습니다. 그 위에 이제 위라는 소위 네네. 위라는 데서 연결돼서 이렇게 시작되는 장이 소장. 네, 맞습니다. 소장 길긴 기네요, 그죠? 네. 이것은 저희가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균들을 조사한 항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락토바실러스는 전 세계에 450개의 임상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일반적인 염증 질환부터 중증의 난치 질환까지 다 임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피더스보다 더 많이 비피더스 균보다는 3배 이상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기능이 좌지우지되는 곳에서는 사실은 이 락토바실러스 연구가 반드시 같이 동반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내 미생물의 분포나 그런들의 기능들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면역세포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장에 있는 균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심바이오시스, 공생균의 형태가 건강한 균으로 있을 경우에는 면역세포의 기능도 항진되어 있고 우리 몸의 기능이 다 이렇게 좋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스바이오시스 상태, 유해균이 많이 증가되거나 좋은 균들이 없어지는 상태가 됐을 때는 면역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증가되고 장내에서 염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장 질환도 문제이지만 전신적인 면역세포의 이동을 통해서 전신 면역 질환의 발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네네, 자가 면역 질환도 있고요. 최근에는 암 질환에서도 암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장 내에서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특히 소장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런 유지가 그렇습니다. 깨지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스트레스, 감염병 같은 경우가 이제 큰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약물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 예. 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장 기능을 유지하고 또 면역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장 안에는 사실은 장내 세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역 세포가 거의 모두 다 이제 이 장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수지장 세포, 뭐 마크로페이지, 메스트셀, T셀, 네네, CD. 네네. 아 이거 학교 다닐 때 아주 머리가 딱딱 아픈데 저거만 보면. 이런 세포들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그 유해균에 대한 대사나 어떤 지금 이게 소장 표면을 그리신 겁니까? 이게 그림이? 네, 맞습니다. 직접 그리신 건 아니고요. 네. 사진이 꼭 네모에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게 세포들이죠, 소장 세포.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면역 세포들이 이 소장 안에서 이 많은 마이크로바이옴과 교류를 통해서 기능을 항진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말하자면 락토바실러스로 표현하신 건 어떤 거예요? 저기 어떻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것들이 이걸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긴 모양으로 된 균들이 지금 그 락토바실러스 균들의 모양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둥둥 떠다니는군요. 락토바실러스. 네네. 균들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내에 그런 여러 가지 균들 또는 균의 대사체 또는 유익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해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균들에 대한 제거를 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항상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이나 염증 반응이 많이 증가되거나 그런 질환 중에서 또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도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 면역세포를 결국은 굉장히 서프레션 시키고 억제시키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기능을 잃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회복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고요.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면역 치료를 할 경우에는 면역세포의 항상성을 유도해서 면역 기능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좋은 면역세포는 유지하고 염증이나 어떤 지속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면역세포는 제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락토바실러스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치료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락토바실을 직접 먹어야 된다는 건가요? 락토바실러스 균 제제는 사실 시중에서도 많이 지금 건기식 제품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의약품으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 그래서 이런 그 소장균,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복용하시게 되면 면역세포를 조절해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몸 안에 좋은 면역세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잔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 안에 면역력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장의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장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좋은 유산균을 복용해서 그런 균들이 몸 안에 잘 서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런 락토바실러스 균 중에 엑시도필러스라는 균을 가지고 실제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염증 질환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치료로 들어가셨네요. 자가 면역 질환. 논문이네, 그죠? 그래서 골관절염이 사실은 뭐 저희 그 유병률도 가장 높고 모든 국민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시면 걸릴 수 있는 질환이에요.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 이제 루마티스 연구소니까. 그래서 그런 골관절염 그 환자를 모사한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이러한 동물 모델에 저희가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 균을 직접 주입을 하였습니다. 주사로? 아니요, 경구로 먹였고요. 경구로? 주사로 이제 그 관절염 다리를 이제 유발시킨 약물을 인적질을 한 것이고요. 주사는 관절염을 유발시키고. 아니 관절염인데 락토바실러스는 유산균을 주입했다. 이것도 스테로이드 염증 치료제 대신에.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증에 대한 인자들, 뭐 CGRP나 TRPV1이 사실은 통증을 유발하는 인자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분자들이 이
유산균을 복용시킨 모델에서는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관절에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소션 깨진 상태인데요. 이게 관절염 환자의 어떻게 보면 영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를 주입한 그룹에서는 본의 어떤 리소션이 굉장히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통증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셨네요. 네. 자, 그런데 락토바실러스 요 균이 이런 좋은 유산균을 어디에서 구매 가능한가 바로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 이건 직접 키우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각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제조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아마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 시중에 나온 정도 균이면 괜찮습니까? 네네. 네네. 어떻게 구별하죠?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 뭐 그렇게 써 있는 거 사면 됩니까? 네네. 그 제품을 보시면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명이 들어가 있는 균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중에 대부분 이제 건기식으로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이 19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균들이 다 복합균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어떤 제품인 경우에는 이 균만 특이적으로 많이 넣어서 만드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조세현님도 그렇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일단 우리 전문가가 상의를 한 다음에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누구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면 되나요? 누구를 찾아가서요? 네. 그런 저희 우리 조미라 선생님은 찾아가셔서 그러면 조미라 선생님 어떻게 찾으시냐는 문제인데 성모병원 연구소를 가셔야 됩니다. 다음서로 류마티스 연구소를. 류마티스 연구소에 조미라 선생님 못될 때부터 찾으면 또 안 될 텐데. 가톨릭 대학교에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죠. 골관절염에 락토바실러스를 이용하니까 치료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그 외에도 염증성 장질환에서도 이러한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를 직접 주입했을 때 장내 세포의 염증 반응이나 장 기능도 굉장히 회복이 됐고 사실 인플라메이션 바울 디지가 굉장히 이제 좀 심한 난치 질환인데요. 치료가 잘 되지가 않아서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균을 복용시켰을 때 장 기능의 회복이나 면역 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락토바실러스 균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병용 투여를 통해서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연구실에서 이제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면역 기능에 이제 주로 좋은 역할을 하는 이제 아연이라든지 또는 우리 몸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사를 못하는 이런 균에 의해서 합성에 도움을 받고 있는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 이런 균과 같이 투여됐을 때 훨씬 효과적인 치료를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논문에도 발표를 했지만 이런 락토바실러스 균과 아연을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주입했을 때 골관절염에서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 균 단독을 주었을 때보다 보다 효과적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관절 연골의 염증이나 그런 리소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럼 동물 실험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과연 사람 임상에서 과연 이렇게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희 학교에 제품이 있어서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이제 그 환자들에게 복용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 통증 조절이나 또는 골 밀도 정도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통 그 환자들한테 아연은 또 추가적으로 처방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방약이 됐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사실은. 교수님, 그 아연하고 그러면 그 락토바실러스 두 개가 복합되면 아연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연 자체가 면역세포에 어떤 자극을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기능이 항진이 돼야지만 항염증 작용도 있을 수 있고 몸 안에 어떤 면역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요. 그런 징크와 이 락토바실러스 균의 배합이 이 골관절염 치료에는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염증성 장질환에도 역시 징크의 주입이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연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비타민 B군이 이런 네. 장내 세균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서 대사되고 그 분비가 되는데요. 보통 이런 장내 세균이 많이 깨어져 계신 분들은 비타민 B의 합성도 현저하게 더 떨어져 있으시고요. 비타민 B를 복용시켰을 때 그런 피로 회복이라든지 근육 건강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락토바실러스와 비타민 B를 같이 병용 투여했을 때 이런 골관절염에서 골밀도라든지 연골의 손상 정도를 앞서 보여드렸던 락토바실러스만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징크와 같이 주었을 때보다도 더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대목에서 커큐민이라든가 예. 또 좀 전에 나온 로사빈이라든가 예.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로사빈이나 커큐민은 그 염증 역할을 가지고 있는 커큐민은 뭐 카레 예, 맞습니다. 네. 네네. 카레. 로사빈은 어떻습니까? 로사빈도 그 뿌리 식물의 어떤 추출물인데요. 네. 천연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항염증 기능이 있습니다. 커큐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레 같은 것들 드실 때 많이 드시는데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이 있어서 릴리라는 이제 다국적 외국 기업에서는 이 컬큐민을 백본으로 스테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암이나 뭐 염증 질환에서 중요한 전사인자를 억제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때 이 컬큐민을 백본으로 사실은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이나 어떤 염증의 어떤 그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은 컬큐민과 이런 락토바실러스를 같이 드시게 될 경우에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외에도 또 코엔자임 큐텐도 많이 네. 아실 텐데요. 네. 코엔자임 큐텐과 이런 락토바실러스를 같이 병용했을 때도 관절 염증이라든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현저하게 감소시켜서 염증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해방을 할 수 있다. 염증이 사실 줄면 통증도 줄고요. 또 어떤 몸의 기능이나 어떤 장기의 손상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이런 면역 조절 기능을 회복한다면 일반적인 염증부터 시작해서 어떤 난치의 면역 질환까지도 치료 효과를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다 생각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재미난 연구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복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수가 많은 거군요. 네. 교수님처럼 이게 한 가지만 하면 논문이 되는데.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예, 계속 하시죠. 예.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식 환자나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데요. 예.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세포를 비특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다 억제하기 때문에 정작 면역 세포의 기능이 필요할 때 면역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의 양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치료도 사실은 병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한 것은 이러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모델에 이 유산균을 투여했을 때 면역 세포의 기능을 항진시킬 수 있어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비특이적인 면역 억제제가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와 같은 치료와 비슷한데요. 이식을 하거나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할 경우에는 면역 세포의 활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면역 세포와 비정상적인 병인 면역 세포를 구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환들에 의한 약 때문에 또 부작용으로 감염병이 생기거나 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면역 질환이나 이식 질환에서 주요하게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T 세포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고 그런 T 세포를 상대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몸 안에 좋은 면역 세포가 또 레귤레터리 T셀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T렉 세포가 소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면역 억제제를 계속해서 쓰는 것은 결국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파괴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 완화에서만 그칠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병적인 T세포는 억제하면서도 좋은 T세포는 살아남게 내지는 그쪽 세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했고요. 그것이 바로 면역 조절제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장 안에서 이런 나쁜 세포의
제어나 또는 좋은 T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균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을 때 말씀드렸던 소장에 있는 락토바실러스 균이 이런 면역 조절의 T세포의 항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세포 수준 동물 생체 내에서 또는 환자의 세포 수준에서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락토바실러스 엑스필러스 균을 주게 되면 여기 보여주시는 이 결과가 이제 좋은 T세포인데요. 대조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나쁜 T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들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면역 조절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장기식 환자라든지 아니면 저 아까 말한 무슨 관절 환자들은 락토바실러스가 원래 좀 많이 준 상태입니까? 네, 줄어들어 있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여러 질환 환자들의 그 장내균총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균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에서 면역 조절 T세포가 감소되어 있는 그런 결과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미리 검사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는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락토바실러스를 먹는다. 그까지는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것은 좀 먹어두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 균이 면역 조절 T세포의 항상을 증가시키고 좋은 면역 기능을 유지한다는 게 이제 저희도 많이 발표를 했고 이게 보조적인 요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더 복용하신다면 이상적인 면역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루푸스까지. 루푸스 질환도 상당히 난치 질환입니다. 이게 다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루푸스 질환도 아직은 정확한 치료 메커니즘을 찾지 못해서 치료제가 사실은 아직 없는데요. 여러 가지 치료법을 통해서 이제 면역 억제제 사용이 이제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한테 저희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를 같이 투여했을 때 루푸스 모델에서도 역시 좋은 면역 T세포를 증가시켜서 루푸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해서 최근에 논문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면 아까 건선도 자가면역 질환이고 아토피도 자가면역 질환 이것도 다 그런 관련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H17이라는 나쁜 T세포가 굉장히 주요한 병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세포를 죽이는 약물이 어떤 그 질환의 치료제로 지금 적응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억제만 하는 것이 사실은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좋은 면역 T세포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렇게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식 질환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역 억제제 사용에 이런 락토바실러스를 같이 주었을 때 효과적으로 질환을 치료하고 이식 거부 질환 같은 경우는 전 장기의 염증과 장기 손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희처럼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했을 때 아주 특이적으로 이런 염증 반응이 잘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이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면역 질환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이런 면역 억제제를 사실은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에서 지금 시도해 본 바로는 우선 이것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서 대사 이상이 동반이 되면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나 비만이 동반이 되면 기존에 쓰고 있던 면역 억제제로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메타볼릭 디지즈가 이제 심해지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런 면역 조절 현상이 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TH17과 Treg을 동시에 조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대사 이상이 생겨서 더 심한 중증의 질환이 생겼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을 주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염증 정도나 그런 관절 손상 정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스파이크 단백질. 코로나. 이런 코로나 보면 완전 눈이 번쩍 뜨이고 기가 번쩍 뜨이고. 저희가 최근에 연구실에서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제 이런 동물 모델에 주입을 했을 때 자가면역 질환의 어떤 병적인 활성이 더 증가되는지를 조사해보고 싶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에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을 주입했을 때 관절의 염증 손상 정도나 면역세포의 인필트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치료가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사실 임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나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런 환자의 개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자린 크루지님이 생균제로 먹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사균제로 먹는 게 좋나요? 이게 마이크로바이옴도 이렇게 네, 좀 맞습니다.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연구실에서 연구해본 바로는 생균과 사균 모두 다 효과가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생균으로 주입이 됐을 때와 사균으로 주입이 됐을 때 장내에 존재하는 균 자체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를 대량으로 많이 주었다고 해서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의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좋은 유익균들은 다른 유익균의 생장이나 성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균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좋은 균과 사균이 들어가서 어떤 균의 먹이나 또는 균의 어떤 대사의 역할을 도움을 주는 물질로 사용이 됐을 때 나타나는 균 분포가 달랐는데요. 제가 오늘 결과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 골관절염 모델에 이 두 가지 생균과 사균을 비교한 연구를 최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 지금 학생이 이제 학위 논문으로 발표를 곧 할 건데요. 그 생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사체가 부티릭 엑시드라는 아주 좋은 대사체를 만드는 균들을 많이 증가시키는 걸 직접 확인을 하였고요. 그런 부티릭 엑시드가 실제로 골관절염 모델에 투여가 되게 되면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통증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균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생균을 복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더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사균도 굉장히 안 드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코로나 감염됐을 때 락토바실러스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 연구로 한 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자가면역 질환에서 면역 원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데 이때 이 레귤레토리 T셀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동물 실험 수준에서 지금 연구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소장의 건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을 가장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노화가 되면 이런 비피도박테리움이 이제 감소가 되고 또 락토바실러스의 균 분포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거나 좋은 균으로 알려져 있는 락토바실러스 균을 섭취하게 되시면 소장의 면역세포의 기능을 항진시켜서 이런 감염병이나 여러 면역질환의 발병을 최대한 낮출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일 당장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한번 처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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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